사람들이 세일즈를 잘하는 방법이 뭐냐고 물어보면 저는 딱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목표가 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본질과 정체성이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목표가 뭐냐에 네, 따라서. 네. 저는 인간을 만날 때, 그리고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할 때, 이 사람이 진짜 사람을 제가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이 사람이 그러니까 대화라는 건 그냥이 없어요, 저는. 그냥 이런 인간을, 예를 들어 그래프가 이 인간이 여기 있어요. 이 인간을 여기다 끌어올리는 거를 위한 질문과 소통을 내가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예, 그게 대단하신 거예요. 칭찬을 하더라도 이 위에 올라가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런 거를 자기 스스로 말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또 터득해요. 나 진짜 이런 걸 잘하는 거네. 아, 또 이런 게 부족하네. 그러니까 그 대화를 이끌어내는 사람이 주변에 없어요. 왜? 대부분 그 인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 인간을 여기까지 끌어올리는 거에 관심이 1도 없어. 다 대화를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힘들지 누군가 상대방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끌려고 시간을 내고 대화를 하고 전화 통화하고 하는 인간이 없어요. 저는 지금까지 13년 동안 쭉 계속 그렇게 살아와 패턴이 그러다 보니까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제가 누군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더라도 새로운 사람을 내가 이성만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같은 남자가 있어도 그 친구의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이 친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유라든가 이런 질문을 훅 깊이 파들어갈 수 있게 던진 이유가 이 친구를 향한 나의 목적과 목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친구를 여기까지 끌어올린 세일즈를 잘하는 사람의 정체성은 그거예요. 세일즈를 잘하는 사람은 어디 가서나 멘토 역할을 하고 코치형 꼰대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꼰대는요. 나 때는 말이야. 아, 내가 잘한 그리고 완전히. 말을 해주고 얘를 여기까지 끌어올리는 거에서 말을 해주더라도 겉도는 말을 해. 공부 잘해야 돼. 엄마 말 잘 들어야 돼. 이건 꼰대예요. 예. 근데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이 친구의 말을 들어주면서 답을 못 찾으면 여기를 이끌어주기 위한 답을 못 찾으면 계속 또 듣기만 할 수도 있어요. 듣기만 하고 지금 당장 이 친구를 여기까지 못 끌더라도 듣기 위해서 이 친구의 생각을 듣는 경우가 되죠. 그래서 보통 세일즈를 잘하는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을 만나든 이 친구를 여기까지 끌어올리는 거를 향한 말과 언어가 그냥 목표가 그쪽에 치우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뭔가 내가 어떤 예를 들면 국밥집에 갔어요. 콩나물 국밥집에 갔다. 근데 사장님이 이게 서빙 해줬다. 그러면 사장님이 내가 딱 옆에 있었을 때 대화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대화를 했을 때 국밥이 맛있었을 때는 뭐 격려 칭찬에 대한 부분들 얘기하기 전에 내가 질문할 수도 있잖아요. 이 그럼요. 국밥집 얼마 정도 됐냐? 예. 뭐 얼마 됐다면 어떻게 이렇게까지 키울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질문을 하는 이유는 다양한데 이 사장님 입장에서 또 대답을 많이 한다. 예. 근데 사장님도 뭔가 고민이 있단 말이에요. 그 고민에 대한 부분들 보통 우리가 어때요? 데이터가 있고 연구 기반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 대부분 고민은 마케팅적인 고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마케팅적인 고민이고 또 거기다 플러스 확장성 고민인데 어떻게 하면 이 사장님을 레버리지 더 잘 써가지고 이걸 프랜차이즈로 여기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어떤 사장님들은 그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뭔가 새롭게 배워야 되잖아요. 책도 읽어야 되고 뭔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정보를 터득하고 또 그걸 실험하려고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거기서 딱 포기하고 그냥 요 정도 선에서 만족하는 사람인지 그냥 그런 것들에 대한 자격 조건을 물어보기 위해서는 질문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질문이 필요한데 그 질문의 모든 내 목적지는 어디에 달서 이 사장님을 더 낫게 만드는 뭐 프랜차이즈든 아니면 이 사장님이 좀 더 힘을 덜 쓰게 하더라도 여기까지 똑같은 돈을 벌더라도 요 정도 위상 있게 돈 벌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좀 더 행복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자녀의 문제가 있다면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도 여기에다가 자녀 문제만 해결해도 여기에 올라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 가지고 있는 부채를 없애버려도 여기에 올라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요소들에 대해서 내 정체성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향한 모든 인간들 난 다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 다 그렇게 보다 보니까 나랑 소통하고 질문하는 거에 있어서
다 이거를 바라보다 보니까 이제 내가 세일즈를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 음, 입장에서 나를 오해는 할 수 있어. 왜 처음인데 이런 질문까지 하죠? 왜 처음인데 이렇게까지 건드리죠? 왜 처음인데 네가 뭔데 하면서. 그래서 내가 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면 처음에 들어온 사람 놀라잖아요. 왜냐면 그렇죠. 처음 보는 사람한테 너무 세게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근데 내 입장에서는 목표가 여기에 있다 보니까 처음 보던 이제 인간들이 다 거기서 거기로 보이는 거예요. 그 인간들이 거기서 거기로 보이면 여기까지 이끌어 와야만이었대. 인간이 좀 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부분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사람들한테는 대중으로 내가 메시지를 던질 때는 이거를 위한 메시지를 자꾸 던지다 보니까 어때요? 이게 이해가 안 된 사람들 나한테 공감을 못하고 이게 이해 안 된 사람들 어때요? 나를 괴짜로 보거나 교만하게 보거나 이상하게 보는 거죠. 근데 미안하지만 내가 세일즈를 잘하는 내 유일한 목표는 나를 오해하는 거를 그러니까 오해하는 게 두려워가지고 내가 세일즈를 잘한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나는 오해를 하더라도 여기까지 이끄는 거를 내가 지금까지 해왔는데 거기에 대한 혜택이, 거기에 대한 장점이 이런 단점, 이런 시시콜콜 뭐 악플이 달리거나 오해를 하거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많았던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다 보니까 내 패턴이 이제 시스템화가 돼 있는 거예요. 도구로서 내가 누군가를 어떤 인간들을 만나든 다 이쪽으로 연결하다 보니까 이 인간이 날 좋아하든 싫어하든 내 목적은 이 인간 스스로도 모를 여기로 이끌 수 있는 인간이 그 유일한 인간이 나라고 하는 어떤 그 약간 자부심이 있다고 할까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을 만나면 자꾸 건드리고 있는데 저는 그 건드리는 목적이 내가 잘났다가 아니라 모든 목적은 다 상대방한테 있어요. 저는 상대방을 위한 이겨. 그러니까 상대방을 내가 자꾸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성취감도 있고 하다 보니까 내 자존감도 더 올라가는 것 같아. 예, 그래서 만약 오직 내 자신만을 위한 어떤 그런 거라면 두려움이 오히려 내 개인적 욕심을 더 능가해가지고 나는 그렇게 못 살았던 것 같아. 근데 지금 나도 내 MBTI가 INFP거든요, 유형이. INFP는 모두 다 극단적 내성적이고 뭐 어쨌든 뭐 그런 게 있어. 근데 그걸로 내가 이렇게까지 극복했다 사람들 믿겨지지 않을 거예요. 그건 뭐냐? 정체성이 바뀌고 목표가 바뀌어지면요. 한 인간을 만났을 때 그게 바뀌어지면요. 그냥 이렇게 되는 것 같아. 그런다고 해서 내가 이번에 신사임당 유튜브 수익화에 갔는데 신사임당 옆에 가서 사인도 받고 그런 대화할 수 있는 기회도 있는데 이게 부끄러워서 말이 안 나가더라고. 와, 예, 대표님이요? 예. 아, 난 그러니까 나만 그런 줄 그냥, 알았더니. 그냥, 그냥 되게 내 스스로 봤을 때도 아, 이게 내 본성, 이게 내 원래 가지고 있던 부분들이라. 예. 근데 음, 대부분 사람들 난 되게 외향적이고 내가 되게 그럴 것 같지만 저희 목사님도 저를 알아요. 제가 되게 음, 수줍어하는 것도 많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 사람들은 이거를 몰라. 근데 내가 그거를 돌파하는 힘이 뭘까요? 얘를 여기다 갖다 놓을 수 있다는 확신과 그리고 그렇게 너무 13년 동안 그런 걸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성장하고 다 나아진다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건 것 같아. 그런 것들이 해왔기 때문에 이제 그게 더 이상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상관없이 그냥 그게 늘 내가 해왔던 거고 그게 이제 나한테 기질의 일부가 된 거죠. 근데 그게 지금 대표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이렇게 제가 궁금해지는 게 뭐냐면은 보통 왜, 그냥 살면서도 사실 그거를 그 어린 나이에 빨리 그거를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게 대단한 거고 그게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셨는지도 그런 것도 궁금하고 그러면서 언제서부터 그렇게까지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그런 성장 배경이 됐는지 그런 모르겠어요. 것들도 지금 저는 얘기하시는 과정 근데 중에서 이거는 기질적으로 착한 건 있었어요. 예전에 고등학교 때 내 친구가 저기 핸드폰을 도둑질 해가지고 그 음, 방학 딱 전날인가 핸드폰 도둑질 해가지고 했는데 그걸 내가 발견한 거예요. 이 친구가 그 친구 우리 다 동창인데 그 핸드폰이 없어졌다는 우리 게임을 어떤 사람들은 핸드폰 돌리면 하거든요. 근데 자기 핸드폰 잃어버린 거야. 그 어떤 여자아이가. 근데 그 잃어버린 그 핸드폰 잃어버렸는데 그 도둑놈이 내 친구인 줄 나 몰랐지. 근데 나중에 발견한 거야.
이 새끼 도둑놈이네. 내가 속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그 핸드폰을 내가 뺏었어요. 근데 그 핸드폰 내가 뺏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핸드폰 내 호주머니 있잖아요, 지금. 뺏었으니까. 어, 응. 와, 근데 예를 들면 내가 뭔가 막 운동도 하고 이러다가 그 핸드폰을 떨어뜨렸다. 그럼 내가 도둑놈이 되는 거잖아요. 응. 근데 야, 그것도 하나의 사례예요. 그래서 그 중간에 방학에 그 청소하는 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청소하는 날에 와가지고, 아니, 방학 전날인가, 어쨌든 내가 절대 사람들 앞에서 나가 스피치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나는. 근데 앞에 나가서 내가 스피치를 한 거야. 어떤 스피치를 했냐면, 야, 와, 예, 너희들 핸드폰 그 혹시라도 죽었거나 혹시라도 잃어버린 거 나중에 찾은 거나 아니면 도둑질했는데 마음이 걸려가지고 그 뭐지 그런 사람들은 방학 기간이라도 여기 꼭 탁자 밑에 여기다 넣어놔라고 내가 이 얘기를 했거든요. 오, 대박. 근데 그 얘기를 할 때 엄청 떨렸어요, 내가. 왜? 나는 음, 많은 사람들 앞에 탁자 앞에 딱 섰는데 애들 얼굴 머리가 바글바글 해가지고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내가 탁자 위에서 그런 말을 할 애가 아닌데. 근데 그 말을 했어. 그리고 청소할 때 몰래 내가 넣었거든. 몰래 내가 음, 넣었어.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근데 그럼요. 그게 약간 영웅주의가 고등학교 때 내가 뭐 누가 나한테 가르친 것도 아니잖아요. 영웅주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근데 그게 정의감이죠. 예, 그렇게 연결되다 보니까 저도 나름 23살 때 이제 멘토링을 받고 그런 부자들의 어떤 오디오라든가 팟캐스트라든가 인터뷰라든가 이런 걸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모두 다 똑같이 하는 게 타인의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어쨌든 성공한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타인의 문제 해결하는 거에 그 디테일을 풀어줄 때 그런 것들이 공통점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저도 실제로 또 그렇게 살아왔던 것도 있었지만 그걸 좀 더 아예 전문성을 키워가지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더니 13년 동안 지금까지 어쨌든 나이가 36살 되면서 제가 지금까지 정체성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 정체성이 지금은 많이 발전됐죠. 예전에는 정말 개나 소나 다 도와주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는 여기서 이렇게 끌어서 올리는 것도 중요한데 누구를 여기서 끌어올리는 것까지 이제는 다 좀 캐치를 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 누구나 여기서 여기를 끌어올리는 거 할 수는 있는데 에너지가 많이 쉽지 들잖아요. 않아요. 쉽지 않잖아요. 음, 왜냐면 진짜 거기에는 어려워요. 여기서 끌어올리기 위한 레벨업을 하기 위한 설득이 뭘 하지 말아야 되는 그 가지치기 해야 될 설득이 뭘 해야 되는 설득보다 더 큰 게 더 많아요. 왜? 인생은 매 맞아요. 순간 선택인데. 근데 저한테 코칭 받았다는 4, 50대도 많잖아요. 4, 50대들한테 내가 그런 코칭할 때 그 사람들에게 설득에 대한 걸 강력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뭘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을 강력하게 깎아내리는 거. 그동안에 그걸 붙잡고 있었던 짐을 손을 놓을 수 있게끔 내가 설득하는 게 정말 그거 에너지가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설득을 시켜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 사람들은 처음 그런 돈을 만지고 그런 돈을 벌다 보니까 나중에는 또 개새끼가 된다? 와, 도론이지. 나이가 4, 50 먹고 처먹고 30대 이런 코칭을 받아가지고 개새끼가 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예.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근데 봐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스스로 자랑스러운 게 뭐냐면 그런 인간도 여기까지 올렸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그냥 누구를 만나든 이제 다 그렇게 연결되는데 대신 이제는 좀 더 인간다운 인간을 이렇게 올려야지.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 배경을 물어보면 저는 좀 예, 타고난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거. 근데 기술은 없었지. 그러니까 기술이 없다 보니까 어때요? 내가 스스로 계약서도 작성하지도 않았고 기술이 없다 보니까 내가 스스로 뭔가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안 남겨두고 모든 걸 갖다 다 퍼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먼저 상표 등록도 하고 상대방이 먼저 막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그러는데 내 입장에서는 그게 먹튀인지도 몰랐지 나는. 그냥 직접 도와주셨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가 어쨌든 쭉 이렇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나보다 그때 나이는 다 느낌이 많은 사람 어떠셨어요? 그거 도와주고 난 뒤에 느낌. 그 분명히 뭐 느낌이 있었을 텐데 모른다 쳐도. 어떤 느낌이에요?
아니, 예를 들어서 상표 등록할 때 상대가 먼저 했다면서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완전히 다 내 컨텐츠잖아. 근데 근데 그거 몰랐지 나는. 어, 예, 아, 몰랐지. 그게 몰랐다는 게 아니, 뭐냐면 그렇게 하는 거가 응. 우리는 같은 배고 오히려 이 사람이 내 경쟁자가 되고 나를 먹튀하고 이럴 생각을 했다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뭔가를 하지 말라고 했거나 아니면 어떻게 아니 이 내 컨텐츠를 가지고 네 거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져가냐 이렇게 내가 했겠지. 근데 나는 오히려 상표 등록을 하더라도 오히려 역으로 다른 사람이 이거를 어때요? 먼저 캐치하기 전에 그걸 보호하는 데서 나는 오히려 동의가 된 거지. 그렇지 어, 않을까요? 예, 왜냐면 음, 같은 팀이라고 같은 식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때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나는 전혀 방어막이 없었던 거죠. 근데 같은 식구는 심지어 부부 사이에도 같은 식구인 것 같지만 결국에는 보호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봤을 때 나는 좀 약간 호구였지. 어떻게 보면 그런 걸 몰랐지. 왜냐면 그렇게 머리를 쓰고 그렇게 뭔가 심지어 틀어졌을 때 내가 뭐 통신 판매 뭐 등록을 안 했다고 협박을 하는데 그런 협박을 할 정도로 내가 이 사람한테 뭐 죄를 졌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지. 와, 근데 통신 판매에 대한 부분들을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왜 나한테 이런 거를 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안 해줬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인간이 정말 무섭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면 나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그냥 진짜 대가를 아무것도 안 바라고 그런 것들을 다 제공하고 하는데, 결국에는, 근데 난 역으로 그 상대방을 죽일 수 있는 그 조건을 나중에 계속 나도 찾게 되더라고요. 아, 이 친구는 그럼 내가 역으로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 했는데, 근데 그 먼지 털면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없거든. 그러다 그럼요. 보니까, 아, 이제 알겠다. 그래가지고 나는 내가 먼지 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정체성 그대로 표현하는 거고. 카톡이면, 그래, 내가 카톡이라든가 이런 것들 잘 안 지우는 게 그런 거야. 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죠. 왜 앞에서 당하다 보면 또 당하겠어요? 생각해봐. 또 당할 때도 있더라고. 음,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싹 다 어때요? 캡처하다 보면 나중에 뭔가 증명 자료가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싹 다 캡처하고 수집하고 하는 부분들 그런 게 이제 저한테는 나를 보호하는 역할이 된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그래 한번 싸워보자 소송으로 가보자 소송으로 가봤잖아요. 그럼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네. 증거 자료가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제 증거 자료 당연하죠. 상대방한테도 내가 증거 자료를 안 남길까 남기지. 근데 상대방 증거 자료 남겼던 모든 내역들이 뭔 것 같아요? 얘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끌기 위한 모든 내용들이 그대로 담겨져 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오픈할수록 내가 더 영웅이 되지 상대 더 쭈구리가 되는 거죠. 상대가 더 오히려 그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게 저는 제 정체성의 유일한 도구인 것 같아요. 제일 무섭죠, 그런 사람이. 왜냐면 약간 사람이 살다 보면 사람 냄새 나도록 은큼할 때가 있고 숨길 때도 있고 뭔가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저랑 좀 인간관계 안 좋아졌을 때는 좀 문제가 있죠. 왜냐면 제가 아니까 너가 여기에 있었을 때 얼마나 은큼했고 얼마나 돈이 없었을 때 네가 어떤 짓거리를 했고 내가 이걸 다 알고 있잖아. 근데 너를 여기까지 올린 사람이 이 모든 자료를 다 가지고 있다. 근데 나랑 한번 붙어보겠다? 한번, 붙자는 거지. 그런 부분들이, 완전 역습이지,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저는 저 스스로도 보호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그런 게 좀 많이 강화되는데, 아직도 더 많이 배워야 되겠죠. 음. 그래도 아직 대표님은 젊으시니까 대려 맞아요. 이것 또한 좋은 경험이 되실 거예요. 동의해요, 저는 좋은 100%. 진짜 좋은 경험이 되시고, 우리가 늘 배운 것처럼 안티프레지를 하다가 보면은 훨씬 더 강인해지시고, 또 맞아요. 되게, 그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많아서, 어, 맞아요. 되게 부럽기도 해요, 전요. 부럽기도 해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저 같은 경우가 이게 자꾸 껄이 되는 거거든. 네. 근데도, 내가 이제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보지를 못하다가 보니까,
좀 자꾸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어떻게 보면 또 대표님의 매력이기도 해요. 예, 순수하고 그 열정. 저는 저는 대표님이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우선 열정. 음, 늘 변화하고자 하는 그런 그 변화하기 위해서 내가 되게 모든 것을 상당히 그 갈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되게 아름답고 존경스럽고 그래서 더 함께 하고 싶어지고 늘 기대되고 궁금하고 저는 좀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저도. 그래서 저도 성격은 대표님처럼 특히 남 모르는 데 가면은 드러나지 않아요. 절대. 그리고 아까 어, 신사임당 만났을 때도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어도 쉽지 않다, 부끄럽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 같은 경우도 상당히 그런 게 많거든요. 이렇게 나이가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는 숨기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래도 남다르게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걸 다 극복하고. 어쨌든 멋지세요. 그럴수록 극복해야죠. 예, 아주 멋지세요. 음, 다시 태어난다면은 내가 만약에 새로 다시 내가 엄마로 태어난다면은 음. 정말 대표님 같은 아드님 한 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저도 들죠. 왜냐면 나도 자식을 키우는 엄마다가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죠.